근데 우리 최영지 작가님, 이거 만화 캐릭터 본인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본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서. 실제로 닮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닮았습니다. 잘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산성당이 이번에 아주 유명했던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여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 칠곡의 가실성당? 거기도 많이 온다고. 제가 전에 그 용평 스키장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스키장 정상부에 보면은 배용준 배우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그림이 있어요. 아, 등신대라고 그럽니까? 네. 거기 일본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려고 상당히 많이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문화 컨텐츠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자리, 관광자원, 그리고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복삭 소가수다를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대표를 그만두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뭐 위험하다 그래서 집회도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을 때인데 그때 잠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휙휙 돌려보려고 보다가 정말 제가 폭삭 빠져가지고 그걸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 눈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우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군사력도 있겠고 경제력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 김구 선생을 제가 가장 근대사에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비록 큰 무력을 가져서 남의 나라를 침공 지배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나라를 충분히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 무력은. 그런데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은 세계에 자랑할 강한 문화의 힘이다. 소위 요즘 말하는 문화강국을 꿈꾸셨죠. 저는 이 김구 선생의 그 안목, 해안이랄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리고 나라 국권을 빼앗겨가지고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힘을 얘기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사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영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의 기반으로 또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배진수 작가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젊어 보일 것 같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78년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웹툰이 드라마에서 다시 또 하나의 산업으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분야가 저는 문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이어서 언제나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의 삶에 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는 문화라고 하는 걸 접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또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재료를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데 세계에 좀 특이한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종교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경쟁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과거로 따지면 근데 이런 종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종교 간에 충돌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뭐 거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전쟁 상황, 내전 상황까지 가고 그러죠, 보통. 근데 우리는 그냥 서로 존중하고,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야단법석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또 불교 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죠. 문화의 깊이, 또 포용력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빛의 혁명 과정에서도 좀 비슷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보통 군중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모이면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부시고 불지르고 뺏고 약탈하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더 깨끗하고 평화적이고 아름답게까지 하죠. 그게 우리의 힘인데 저는 결국 이 바탕에 우리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문화 소프트 파워 이게 순위가 15위라든가 뭐 그렇게 평가된다고 해요. 15위 12위라고 평가되고 있군요. 12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잠재력 수준에 비춰보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존중받는 세상,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 문화예술 자체로 사실 고통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뭐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는 창작 시나리오 작가들, 창작 학교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또 이제 골목들 다 망해가면 거기에 문화예술인들 입주시켜서 좀 동네를 좀 색다르게 바꿔보는 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의외로 드는 비용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정부 예산은 이런 데 잘 안 쓰려고 하죠. 표시가 잘 안 나요, 대신에. 또 어디에 뭐 다리나 건물이나 이런 거 지면 표시가 나고 저거 누가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사실 표시는 안 나요. 이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증액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창작 의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직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의견 좀 듣고 싶고요. 저희도 정치인으로서 과연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그런 연구도 검토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